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1606년 어느 날 제임스 1세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는 진화 왕조에서 실패한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을 명했죠. 이것이 미국의 기원이에요. 왕의 칙령을 받은 이들은 런던 회사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대표적인 책임자로는 존 스미스가 있었죠. 그의 항해는 순탄치 못했어요. 앞서 세운 로어노크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미 그 사이 식량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존 일행은 어쩔 수 없이 현재 버지니아 주 남부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제임스 타운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또한 버지니아와 마찬가지로 제임스를 기리기 위한 의미였어요. 급하게 정착한 만큼 상황은 좋지 못했죠. 남은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땅은 늪지대로 농사를 짓기 적합하지 못했으며 영양실조는 만연한 질병 그리고 식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생존의 기로에 놓인 존은 좀 더 해보기로 마음먹죠. 그도 그럴 게 이대로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타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는 어려워도 주변에 황철석이 널려 있었고 꾸준히 본국으로부터 보급선이 오고 있었으며 본인도 추후 식민지 확장을 위해 지도를 그려갔죠. 그러나 그는 얼마 못 가 원주민들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1607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외출한 그는 원주민 포화탄족에게 발각됩니다. 이들은 정착민들을 적대하는 부족으로 이대로라면 존은 분명 처형당할 운명이었죠. 그렇게 꼼짝없이 죽게 될 찰나 어느 한 여인이 그의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제발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대주장 와운수나콕의 딸 포카혼타스였죠. 당시 이 모습을 그린 벽화는 현재 미국 국회의사당에 장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사건 자체가 정착민과 원주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존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죠. 그는 그녀와 로맨스를 찍은 적도 포로로 잡힌 적도 제임스 타운을 성공시킨 적조차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포카혼타스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 당대의 환경을 고려해야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요. 하지만 17세기는 그럴 수 없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책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 표류된 하멜이 쓴 책, 하멜 표류기가 대표적인 예예요. 당초 하멜은 자신의 표류기를 책으로 출간할 생각이 없었죠. 그저 자신의 억류기간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고생한 부분은 과장했다는 평도 존재해요. 존도 마찬가지였죠. 본인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몸, 최대한 자신의 성과를 부풀려 국왕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짜집기 했어요. 실제로 포카혼타스가 존과 로맨스를 짓기는 했죠. 그 존이 아닌 다른 존이었을 뿐이지만요. 편의상 앞으로는 두 사람을 존과 롤프로 구분하겠습니다. 롤프는 버지니아에서 최초로 담배 재배를 성공한 인물이었죠. 굳이 담배를 재배한 까닭은 영국과 스페인의 무역 불균형 때문이에요. 당시 품질 좋은 담배는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담배 소비량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두 국가의 무역 수지에도 불균형이 생겼죠. 롤프는 자신이 직접 담배를 재배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버지니아에서 나는 담배가 유럽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담배의 기원 파트에서 언급했듯 최초의 담배는 각성과 환각 그리고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남미산 토종 담배 루스티카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루스티카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맛이 쓰고 역했어요. 당시 버지니아에서 자라던 담배 역시 루스티카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스페인은 뭐가 달랐느냐? 스페인은 중미산 토종 담배 타바쿰을 사용했죠. 타바쿰은 루스티카와 비교했을 때 니코틴 함량이 적어 환각과 통증 완화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훨씬 순해 피우기 괜찮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열심히 만든들 제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롤프는 은밀히 그들의 종자를 들여왔고 그리고 수많은 시도 끝에 상업적 재배에 성공했으며 담배 농장을 플랜테이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죠. 덕분에 버지니아에서 담배는 화폐 대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몇몇 기록에 따르면 1620년에는 담뱃잎 10파운드당 여성 노예 1명, 담뱃잎 8파운드당 맥주 1갤런이었고 그 외에도 옷감, 농기구, 성경 등 웬만한 물건은 담뱃잎으로 살 수 있었으며 세금 또한 담뱃잎으로 납부했어요. 이후 그는 포카혼타스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그야말로 화합의 결혼식이었죠. 두 사람의 만남으로 정착민과 원주민의 갈등은 봉합되었고 양측은 우호적인 교류와 교역을 이어갔으며 제임스 타운은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그 사이 존은 제임스 타운에 떠나 북미 북동부의 노른베가라고 하는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식민지를 세웠으며 뉴 잉글랜드라 명명했죠. 이후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공담을 책으로 남겨요. 여기서 포카혼타스를 언급한 겁니다. 젊은 개척자와 원주민 공주의 로맨스는 독자들로 하여금 동화 속 백마탄 왕자님과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연상시켰죠. 그는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어요. 그건 바로 그녀를 영국 사교계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616년 런던 회사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롤프 가족을 런던으로 보냈죠. 존은 이를 기회 삼아 왕비께 서신을 보내요. 꼭 그녀를 왕족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등장만으로 영국의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동안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란 식인이나 하는 미개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롤프와 결혼 전 성공회로 개종했을 정도로 그들 문화에 완벽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풍토병에 걸려 사망했죠. 그럼에도 많은 영국인들은 그녀로 하여금 아메리카 드림을 꿈꿨고 1620년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 정신이 싹트게 되었어요. 제임스타운에 이어 플리머스 그리고 매사추세츠까지 정착민들은 점점 영역을 넓혀가며 담배를 재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지력 소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특히 담배와 커피는 그저 지력만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담배의 경우 잎 자체가 니코틴을 품어 수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땅의 독성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3년 내지 4년 동안 재배를 반복하면 담배조차 살아남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되죠. 그러나 이들은 주 수입원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따라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내륙으로 진출했고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또다시 밀고 들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정착민들은 일방적으로 원주민들을 괴롭혔죠. 마음대로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자기들만 알아먹는 법과 문화를 들이밀어 땅을 뺏었으며 계몽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본인들의 종교를 믿도록 강요했어요. 결국 롤프의 가족이 만든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1622년 제임스타운 학살, 1644년 제2차 앵글로 포와탄 전쟁, 1675년 필리방 전쟁까지 정착민들은 겉으로만 그들을 위할 뿐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워 그들을 탄압했죠. 이로써 정착민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평화를 얻어요. 하지만 피로 물든 평화는 또 다른 유혈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1651년 영국의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이 항해조례를 반포했죠. 분명 이는 네덜란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정착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영국을 거쳐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운송비를 오롯이 정착민들이 짊어져야 했죠. 이후 영국은 정착민들을 지갑 취급했어요. 지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전쟁과 세금 등 필요할 때마다 착취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영국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같은 국민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착민이 원주민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본인이 희생하는 만큼 존중을 받았습니다. 이때 탄생한 말이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예요. 1689년 권리장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말이 적혀있듯 그렇게 세금을 걷고 싶으면 자신들의 대표를 영국 의회에 포함시켜달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영국은 그들의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1770년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났으며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이야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불리지만 당시에는 영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계란의 바위치기였죠.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담배였는데요. 담배로 탄생한 국가인 만큼 미국은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병대의 정신을 무장하는 데 사용했죠. 자이든 타이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미국은 이런 군인들을 위해 담배를 보급했습니다.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술은 엄격히 규제하되 각성제인 담배와 커피는 권했죠. 두 번째는 전쟁 자금으로 활용했어요. 담배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 황금성이 뛰어났습니다. 굳이 돈으로 바꾸지 않아도 식량, 의복, 무기 등 전쟁 물자와 물물 교환이 가능했죠.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 화폐 대용으로 안성맞춤이었고요. 덕분에 당시 대륙군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도 전쟁 원조를 어떻게 해야겠냐는 참모의 질문에 돈을 보낼 수 없으면 대신 담배를 보내시오 라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군인들 역시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보급받은 담배가 다 떨어지면 집에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고 할 정도였죠. 영국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선적한 배를 억류하고 버지니아의 담배밭과 건조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담배 수출량은 급감했죠. 영국이 수출을 방해한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국 흡연량이 높아졌어요. 만드는 족족 내수로 소비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담배 산업은 더 크게 성장했죠. 물론 종전 후 기가 막히게 망했지만요. 담배는 이전보다 수요가 줄어들자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때 남부 중심의 전통적 대농장 지주들이 담배에서 모카로 품종을 바꿨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이는 나라는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탄생 배경에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넘쳐나고 의회에는 거짓으로 포장된 포카혼타스의 그림을 내걸었으며 겉으로는 세계의 경찰을 표방하면서도 속으로는 미국 예외주의를 품은 거겠죠. 원주민과 영국인 그리고 미국인까지 각자 서로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어느 때보다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네요.